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관계가 풀리는 태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사토 야마토지움, 김윤경 옹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태도만 살짝 바꿔도 인간관계가 편해진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다툼이 큰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다툼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툴 일이었던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생긴 데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고요. 그 요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심각한 문제로 번진 것입니다. 대부분 결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 사소한 다툼이 수없이 쌓이고 쌓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갈등이나 다툼이 아직 소소한 단계라면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살짝만 바꿔도 놀랄 정도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태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관계는 태도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대응과 연출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을 바꿈으로써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고 남과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과 다투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우선 인간이 애초에 편견 덩어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사고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 듣더라도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사물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나 시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가치관과 상대의 가치관은 당연히 다르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견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다툴 일이 자주 생기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치관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요.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이야기가 통할 리도 없습니다. 우선은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덜 수 있으며 자신을 더욱 객관적이고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갈등을 방지하는 후각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의 핵심을 찾는 것인데요. 짜증이 났을 때 무엇에 짜증이 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요. 일에서든 사생활에서든 서너 번 정도는 짜증나는 순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스트레스 발산법을 찾는 것인데요. 스트레스를 발산하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발산하려면 그저 좋아하니까 하는 거라고 무심히 여기지 말고요. 이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발산된다고 의식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며 효과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찾는 행위는 자신과 똑바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해답은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노래방에 가니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말만 믿고 노래방에 간다고 해서 그 방법이 자신에게도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껏 찾아가 시간을 투자했는데 스트레스가 발산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만의 스트레스 발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규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회사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자신이 옳고 주위 사람들은 틀렸다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자신이 틀리고 주위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변화된 규칙의 차이를 잘못 인식하면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걸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며 상대를 탓하거나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친구로서 스스럼 없는 관계, 또 서로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팀과 친구는 다릅니다. 조직에서는 환경에 맞춰 자신의 태도를 아슬아슬하게 바꿔가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 합니다. 즉,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처음에는 수동적인 자세를 택해도 좋습니다. 회의나 대화 중에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면 일단 말하기를 멈추고 상황을 찬찬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유연하게 맞추는 능력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상대의 태도를 과감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 또는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대답하거나 행동해 보면 됩니다. 사람이 고민에 빠지기 쉬운 시간대가 저녁 이후라고 하는데요. 햇빛이 환하게 쏟아지는 때보다 해가 진 뒤나 흐린 날에 사람은 슬픈 감정에 잠기기가 쉽다고 합니다. 밤은 마음을 차분히 안정시키는 효과도 주지만 마음을 어둡게 가라앉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대에 비관적인 기분에 휩싸이면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가 쉬운 법입니다. 밤에는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는데요. 감정은 시간대에 지배된다는 그런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밤은 이성을 잃기 쉬운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우울하다면 그것은 자신이나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밤이기 때문이라고 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을 나쁘게 말한다고 상처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밤에는 속상한 일을 아무리 고민해도 좋은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요. 차라리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빨리 잠자리에 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상처받을 필요 없는 일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때로는 어떤 일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원인은 대부분 필요 이상으로 깊이 교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일에 너무 깊이 파고들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때로는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견디기 어렵다면 관계를 끊어도 좋습니다. 상처받을 바에는 무시하는 편이 자신을 지키는 일인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상대와의 관계를 과감히 끊어버리는 방법도 선택지에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누구에게든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객관적으로 자신의 중심축을 단단히 세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조절하면서 상대와의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만일 타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조절하기 힘들다면 규칙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상대에게서 참을 수 없는 일을 3번 당하면 연을 끊겠다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만 애쓰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나 애쓰고 있는데 하고 억울해할지는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만 희생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만 애쓰고 있다고 느낀다면 자신이 고립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혼자 떠안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실은 가족이나 동료가 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꼭 해달라고 부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왜 라고 느끼는 일들을 쭉 적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되는 일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도 자신만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동양에는 인내야말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지만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리스크를 가늠했다면 그 다음은 한 발 앞으로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괴로운 기억을 끄집어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처럼 그 한 발짝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중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뭐 이대로도 좋잖아 하는 낙관주의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마음이 행동을 바꾼다고 생각하기보다 반대로 행동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치 최면술과 같아서 입 밖에 내면 말한 그대로의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자신의 톤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